전세는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주는 기사가 없어서 자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전세 수요를 자꾸 불안하게 만들고 그걸 통해서 전세 가격을 올렸죠? 대표적으로 언제? 20년 10월부터. 전세가 변동률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 거의 0%에 수렴하다가 언제부터 이렇게 치고 올라가냐? 2020년 5월부터 치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언제 꺾여요? 20년 8월에 정점 찍고 꺾입니다. 그러다가 다시 올라갑니다. 언제요? 10월에. 그 다음에 꾸준히 떨어졌다. 자, 그러면 이 변동률에서 알 수 있는 거, 20년 5월에 왜 전세 가격이 치고 올라갔느냐? 이때 금리를 0.5%까지 내렸기 때문이죠. 기준금리를. 3월에 한 번, 5월에 한 번. 코로나로 인해서. 그리고 이때 왜 꺾이느냐? 이때 임대차 3법을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오른다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니까 심리를 다시 부추겨서 상승을 시킨 거고. 그런데 문제는 20년 8월 이후 무슨 일이 있었냐? 기준금리는 그대로인데 시중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었죠. 그러니까 심리 조장한 것도 한계를 느끼고 계속 떨어지고 있었는데 문제는 상승률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떨어지고 이 추세인데 이때보다 오히려 이때가 전세가는 훨씬 더 비싼 거죠. 그런 상황이 된 거고, 그게 언제 꺾이느냐? 기준금리 인상을 몇 번 하고 나서 꺾이기 시작하죠.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게 아니라 임대차법이 갱신 수요라도 전세가가 폭등하지 않도록 막아줬던 법인데, 윤석열 대통령, 그 다음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 자꾸 이거 폐지하려고 그러죠. 이거 폐지하는 이유는 다주택자들에게 하방 저지선을 만들어주기 위해서입니다.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는 심리를 만들어서. 그러면은 일단은 호가가 높게 나올 수밖에 없고, 전세는 매매랑 다르게 진짜 살아야 되는 실수요들이 많이 거래를 하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사람들도 물론 생겨난다. 그러면서 전세가가 쉽게 떨어지지 않게 되죠. 지금 그걸 만들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8월에 폭등한다고 하죠. 엄밀하게 말하면은 8월에 입주하는 사람들은 전세가를 비싸게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갱신이 안 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왜? 임대차 3법의 내용을 보시면요, 7월 31일 날 통과되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이 그 해에 갱신하는 사람들은 1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갱신을 할 수가 있고, 다음 해부터는 2개월 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야 갱신이 된다. 7월 31일, 즉 8월에 계약을 갱신하는 사람들은 한 달 전에 미리 말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갱신이 안 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갱신 만료되는 사람들은 9월부터 나오기 마련이죠. 근데 한 달이라도 더 땡겨보려고 심리 부추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값 4억을 올려달래요. 이 기사는 저희가 많이 다뤘을 겁니다. 왜? 얘가 굉장히 특수거래였죠. 누가 봐도 요거는 특수거래다. 하나만 이렇게 튀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거의 뭐 주전세나 이런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래들이죠. 혹은 왼쪽이나 오른쪽이 특수거래였다. 그리고요, 요거 갱신 계약 전세가라고 분명히 써놨죠. 신규 계약 전세가라고 분명히 써놨어요. 기자라면 사실을 전달해야 되죠. 그럼 사실을 전달했는지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또 반포자이는 6억 차이래요. 같은 집인데 전세가 6억 차이. 갱신 계약은 13억 6,500. 그리고 신규 계약은 20억 원에 이루어졌다. 물론 이것도 극단적인 값을 써놨습니다. 이런 것들 이번엔 얘는 그래도 찾아서 한 거죠. 그랬을 때, 자, 개나리 푸르지오 16억 2,800. 그 다음에 신규 22억. 그러면은 얘는 신규고 얘는 갱신이라고 떠야 돼요. 국토부에 떠요. 명확하게 신고가 된 것들은. 그런데 16억 2,800, 22억 어느 것도 계약 구분, 갱신인지 신규인지 안 떴죠. 중개그림 둘 다 갱신인지 신규인지 안 떠 있습니다. 목동 센트럴파크, 왕궁 마찬가지고 극단적인 값에다가 갱신인지 신규인지 알지도 못하는 걸 가지고 갱신이다 신규다 자기 마음대로 예측해서 쓴 거죠. 갱신 가능성이 높다도 아니고 갱신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냐. 가격이 낮으면 갱신이고 가격이 높으면 신규예요. 반포자이도 굳이 20억짜리 했는데 뭐 7억 4,602 이런 것들 중에서 가장 비싼 거를 그냥 꼽아온 거다. 평균보다 4억이나 높은 가격을 찍었는데. 저런 식으로 우리도 이야기해볼까요? 똑같이? 자, 강남 대치 음마 갱신이라고 떴어요. 갱신 청구권 사용한 6억 거래죠. 그리고 요거는 안 떴죠? 근데 5억이에요? 신규 같아요. 갱신은 6억이고 신규는 5억이니까 전세가가 뚝뚝 떨어지고 있고 신규 계약은 갱신 가격만도 안 나온다. 잠실동 리센츠 갱신 11억 5,500인데 요거 모르죠? 뭔지 안 떴어요? 아, 신규 같아요. 9억 4,500 신규예요. 그래서 신규 전세가는 2억 1,000이 떨어지고 있다. 음마는 1억 떨어지고 있고요. 신규 계약에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도 저희는 양심적으로 한쪽은 갱신인 걸 찾았습니다. 둘 다 갱신인지 신규인지 안 뜬 걸 가지고 그것도 극단적인 값만 비교해서 4억 차이 난다. 이런 비양심적인 기자랑은 달라요. 우리는 갱신은 찾아서 이야기를 한다.
아 이거 신규 아니에요? 이거 다 갱신 아니에요? 갱신도 신규도 진짜 떨어진 거 가져와라. 반포자이 같은 것처럼 너네도 호도하려면. 그래서 가락동 헬리오시티를 찾아왔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갱신은 10억 6,050만 원이고 신규는 9억 3천입니다. 거의 비슷한 평형이죠. 갱신이 신규보다 비싸다. 지금 신규 전세값은 뚝뚝 떨어질 것이고 이미 신규 전세값은 개박살 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아니라고 지금 댓글 달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맨날 저기 뭐 반박도 못하고 여기저기 치이다가 와가지고 그래도 집값은 올랐다라고 정신승리나 하는 저기 부동산 카페나 결국에 지금 말한 대로 다 되어가고 있죠. 금리 올린다, 환율 올라간다. 주식이랑 코인 굉장히 위험해질 것이고 부동산은 황금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길게 장기간 떨어진다. 이게 아직 안 나왔을 뿐인 거고 다 말한 대로 되어가고 있죠. 라방꿀 하고 있는데 라이트하우스 반대로 했다 꿀 먹은 벙어리 됐죠. 그래서 요즘에 까지도 않죠. 그러니까 또 거짓 소문이나 흘려가지고 아직도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니 뭐 거래를 해가지고 뭐 집값 떨어진다고 해서 매물 끌어내가지고 팔아치우고 있다느니 일단 말도 안 되는 구라들이나 지들끼리 믿고서 조리돌림이나 하고 있는 거고 그러면은 이렇게 떨어진다. 전세 떨어지고 있네요. 아직 확실히 떨어진 건 아니죠. 아직은 보합세예요. 저런 거래도 있고 저런 거래도 있다. 그런데 극단적인 것만 어떻게 그냥 전수조사해가지고 찾아서 혹은 누군가가 제보해줘서 어쩌다 보니 그런 거 가지고 이야기하면 되나. 개난리 칠 거잖아요. 저런 사례 몇 개 들고 와서 전세가 떨어진다고 거짓말 치고 있냐 라이트하우스가 이 얘기 할 거잖아요. 그런데 왜 기자들이 저러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이야기 안 하고 그대로 믿어버리고 지들끼리 퍼날라서 전세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신난다 갭투기들 지금 집값 절대 안 떨어진다. 하방 저지선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딴 이야기나 돌려서 하고 있을 거냐. 그리고 그런 기자들을 토대로 전세가 폭등한다고 주장하는 전문가들이나 그러면서 전월세 매물 한 달새 1.2% 감소했다고 8월 전세 대란 폭풍 전야 이런 이야기 하고 있죠. 자 그럼 임대차법 때문에 전세가 늘었냐 줄었냐? 꾸준히 늘었어요. 임대차법 20년 7월 31일에 시행됐다. 그 뒤에 전세 매물이 확 줄더라. 이거는요 허위매물 단속 때문이고요. 허위매물 단속이 끝난 언제부터? 20년 9월 21일부터 전세 매물 추이를 봐라. 전 지역이 다 이런 식으로 되고 있었다. 그런데 이때 왜 줄었어요? 임대차법 폐지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마음 급해지죠. 지금이라도 빨리 계약해야지 혜택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확 줄었어요. 그런데 지금 슬금슬금 다시 늘어나고 있죠. 그리고 이렇게 늘어난 거에 비하면 요건 줄어든 거는 아직 줄어든 것도 아니고 한번 쭉 빠진 다음에 다시 슬금슬금 올라가고 유지되고 있죠. 거의 요때 급격히 빠진 거고. 그러면 아직 매물이 막 풍기고 없어지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때도 풍기라고 했어야죠. 오히려 전세 가격은 이때보다 이때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때는 풍기했는데 지금 풍기예요? 이때도 풍기고 맨날 풍기야. 그놈의 풍기. 그럼 8월에 전세가 폭등한다고 하죠. 2년 맞는 8월에 급등, 2차 전세 대란, 전세가 폭등 우려, 임대차 3법 상환 제한을 받지 않는 전세가를 집주인들이 대폭 올린다. 그런데요. 2년 전에 뭐라 그랬어요? 임대차법으로 전세가가 폭등한다. 그 이유는 뭐예요? 집주인이 4년치를 받을 것이다. 이런 심리적인 이유 말고 통계적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이야기한 거에 대해서 전세 매물 감소를 이야기를 했죠. 물론 전세 매물은 제대로 측정된 이후에는 꾸준히 우상향이다가 지금 조금 감소한 정도인데 전세 매물 감소를 이야기를 했어요. 전세 매물이 감소하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갱신 수요들 때문이죠. 이들이 전세 매물이 나와야 되는데 이들이 갱신하면서 그 매물이 줄어든다. 그런데 수요도 감소하고 매물도 감소했죠. 그런데 매물 감소만 이야기하면서 전세가 오른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계속 지금 올리도록 부추겼는데 실질적으로는 5월부터 저금리 때문에 오르고 있었다. 자 그러면 전세가 폭등의 이유가 이거였다면 갱신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매물이 늘어나죠. 근데 이제는 수요 이야기하고 있어요. 갱신 매물들이 쭉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럼 매물이 확 증가하겠죠. 매물이 확 증가하는데 왜 전세값이 올라가요? 아 그만큼 수요가 나오기 때문이다. 자 그럼 매물이요 100개가 있고요. 수요가 100가구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이 매물 100가구는 그대로 전세로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집주인들은 월세를 바꿀 여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수요 100가구든요. 수요 100가구는 100가구가 다 전세 안 해요. 왜? 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옛날에 한 2%대 4억 빌리면요 2%면은 연 800이죠. 연 800이면은 월 66만 정도였죠. 이때는 한 2% 잡았는데 금리가 2%일 때 지금은 금리가 평균 4%까지 올랐죠. 그러면 1600이에요. 그럼 월 132만 원이죠. 그런데 이 정도의 월세가 예전에 한 80에서 100만 정도였다. 그러면은 66만 원 내는 게 80에서 100만 원 내는 것보다 나으니까 전세를 돈 빌려서라도 들어갔는데 지금 132만 원 내느니 전세금도 위험한데 그럴 바에는 월세 가죠. 전세의 월세화로 전세 가격이 오른다. 개소리예요. 전세의 월세화는 지금 수요가 이동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이 100가구가 다 전세로 안 남아요? 그럼 전세가 100가구가 매물로 나왔는데 전세 수요가 80가구 정도로 줄었다. 그러면 20개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때요? 아까도 막 계속 올라간다. 심지어는 요즘에 계약 전이 한 4억 정도 되는데 임대차법 이후 지금까지 계약한 것들을 봤더니 한 5억 정도 되더라. 그래서 1억 정도 올랐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올라갔을 때 모든 기간을 다 얘기한 거고 항상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는 모든 기간을 이야기를 하더라. 역전, 물론 역전이 난 데도 있고 안 난 데도 있겠죠.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따라가고 있는 중이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수요들이 전세에서 빠지고 있다. 결국에는 집값 올렸던 이유가 뭐예요? 저번 정부에 노무현 정부 때보다 집값이 더 튀었냐? 라고 하면은 전세가에도 거품이 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리고 또 끼게 만들었으니까.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는 전세 대출을 내버려 두고 그 상황에서 뭐란 거예요? 저금리를 유지했기 때문에 이중으로 자금이 유입되면서 가계부채 폭증과 전세가격 폭등, 집값 폭등을 만들어낸 거죠. 코로나 이후 저금리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미중 무역전쟁 때 떨어뜨린 거 그거 어쩔 수 없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전에 왜 안 올렸냐? 미국에서는 2015년부터 금리를 올렸는데 왜 우리나라는 2017년, 2018년에 두 차례밖에 안 올렸냐? 여기가 문제였던 거죠. 그래서 만약에 그때 금리를 제대로 올려놔서 심리를 꺾어놨다면 코로나 이후에 이렇게 폭등할 수 있었겠느냐? 그 이후에 전세가와 금리의 연관성을 보면 어때요?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는 떨어지고 전세가 변동률이에요. 서울, 수도권, 전국 다 문 거죠. 그 다음에 금리가 쭉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이때는 워낙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서 매매 가격이 떨어지니까 전세 가격도 이렇게 치고 올라가지 못했는데 이때 보니까 금리 떨어뜨리니까 전세가 바로 치고 올라가죠. 그리고 금리 올라가니까 전세가 바로 떨어지고 있죠. 8월에 금리는 올라가는데 전세가도 이렇게 튄다고요? 기도를 하세요. 그렇게 제발 그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지원하겠다. 이거 미친 정책이에요. 아까 이야기했죠? 4억인데 이게 한 1600까지 늘어났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요때는 한 67만원 정도였는데 요때는 134만원 정도 여기까지 올라가죠. 월. 근데 100만원 지원을 해주면요 이게 조금 깎이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그만큼의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대출을 더 받는 사람들이 나오겠죠. 그럼 대출이 늘어나면 어떻게 돼요? 수요가 늘어나죠. 수요가 늘어나면 전세가를 안 떨어뜨리려고 지금 안달을 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요 집값 떨어뜨리는데 주거사다리라고 돈 빌리는 거 막 퍼주고 집값이 막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그거를 뭐 주거사다리라고 하면서 대출 퍼주고 그 다음에 뭐 전세가 천정부지로 올라가고 있는데 주거사다리라고 하면서 전세가 퍼주고 전세대출 퍼주고 폭등시키는 요인입니다. 이건 경제학의 기본만 알아도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유동성이 들어가면은 수요가 늘어나고 그만큼 집값이 올라가는 거다. 그런데 유동성을 억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억제를 하지 않았고 그런 와중에 언론은 편파적으로 계속 부추기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공포 수요 그리고 멋모르는 투기 수요들이 마지막에 다 받아주면서 가격 올려놓은 거다. 그리고 그 끝물이 지금 왔다. 결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가 왜 떨어지냐? 전세는요. 예를 들어 4억 대출을 받았을 때 금리가 2%에서 4%로 뛰면은 800이 1600이 된다. 근데 문제는요. 뭐 이만큼 내고서 버틴다 이런 건 둘째치고 가게에서 부담하는 게 한 달에 67만원 정도면 괜찮은데 134만원이면 안 되겠더라. 그래서 67만원 정도밖에 감당을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대출을 반으로 줄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세자금 대출은 80%까지 나온다고 했을 때 이때 5억의 수요였다면 이 사람은 5억의 수요가 아니라 이제는 2억 5천의 수요가 되는 거다. 그러면 수요 감소로 인해서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는 거다. 그런데 백채가 나왔어요. 예전에 전세가가 오르려면은 5억에 감당이 되는 사람이 한 120명 되면은 전세가가 올라가요. 그런데 지금 80명으로 줄고 있어요. 그럼 남은 20채는 싸게라도 내놔서 구해야 되죠. 왜냐면 갭투기꾼들은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싸게 못 내놓게 하려고 계속 임대차법 핑계 대면서 가격 떨어뜨리지 마라. 8월 되면 오를 것이다. 라고 지금 유도하고 있고 그러니까 세입자 돈 안 돌려주고 뻗팅기고 있는 거죠. 당장 나한테 회수가 들어오진 않으니까. 이게 쓰레기 같은 행동이지. 하지만 금리 인상되고 있고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이런 시기에 깡통전세, 역전세난 주의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세에 들어가신 분들은 집주인이 굉장히 많은 다주택을 거느리고 있다든지 혹은 깡통 위험이 있다든지 이런 데는 필시 피하셔야 한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